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We don't really know where the world is gonna go, but now everybody knows that you can't stop for too long. Got to keep on. Don't really know where the world is gonna go. 자세에서 힘이 나온다. 문 밖을 나설 때마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햇살을 만끽하고 미소로 친구들을 환대하고 매번 진심을 담아 악수하라.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 말고 덕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안녕하세요, 라이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 라이브 MC 곽정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새롭게 나답게라는 주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의 랑연 라이브를 잠시 되돌아보면요. POT 이진수 리더님께서 나오셔서 직진하는 현장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멤버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멤버도 매출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메인 게스트로 나오신 라온그룹의 이호진 리더님께서는요. 주력을 더 주력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동기부여, 클로징, 사업 설명, 이런 살아있는 현장의 노하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저께 이호진 리더님께서는요, 10시 딱 랑라 끝나자마자 바로 또 회도 클로징 하셨어요. 역시 진짜 랑연 라이브 에너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요. 액션 굿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션 굿뉴스 시간에는요. 보상의 여왕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스토리 그룹의 장경옥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재가 안녕하세요. 많은 그룹 메가스타 스토리 그룹장 장경욱입니다. 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윙스 보상이 시작되면서 사장님이 이제 제일 먼저 현장에서 하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리더님들 요즘 어떠세요? 굉장히 바쁘지 않나요? 네. 물론 마음이 더 바쁘시죠. 굉장히 바쁜 요즘 나날을 보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요. 17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 또한 신보상의 DCSV는 여러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뛰려고 11월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는, 아침 첫 시간을 센터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 남다르게 자꾸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받고 하루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은근히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이제 초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센터로 자꾸 오게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저 있는 곳으로 오게 해요. 왜 오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으면서 더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더 에너지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모델이기 때문에 저를 끊임없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년 전, 7년 전, 3년 전에 그만뒀던 그들이 다시 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에너지를 드리기도 하고 제 모습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상을 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니까 한 3명 정도가 다시 지금
되살아났습니다. 네. 와. 예, 진짜 예뻐지셨어요. 너무 예뻐지시고 예, 얼굴에서 광나시고 이게 마음이 또 열정으로 차고 젊어지시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빛이 딱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상 이러면 장경호 사장님이신데요. 요즘에 보상을 진짜 엄청 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 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 사장님들이 다 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자들한테는 우리 정석 보상을 풀지만 소비자들한테는 현장 가서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는 보상으로 리크루팅하고 또 왔을 때, 또 내가 있는 센터로 왔을 때, 가장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보상을 풀 때 질문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혹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치? 지금 전 세계가 많은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채택하면서 지금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광고를 했던 과거의 마케팅보다 광고 10번 할 거를 5번으로 줄이고 5번 했던 걸 3번으로 줄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소수의 개인에게 본인의 회사를 오히려 마케팅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소득을 많이 올리고 많은 어, 뭐랄까 매니아층이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들 그런 분들에게 마케팅을 맡기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하면서 지금 쿠팡, 알리바바, 뭐 아마존, 뭐 또 우리 메리츠 파트너스 이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걸 채택해서 지금 소수에게 오히려 캐시백을 주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진정한 매니아층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누스킨이 40년 전부터 했던 마케팅이지만 지금 이 시기를 딱 맞춰서 4에서 7%밖에 주지 않는 대기업들의 그 마케팅하고 비교도 안 되는 4에서 24%의 보상을 주면서 지금 누스킨이 미쳤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물꼬를 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음. 보상을 풀었더니 신규 사장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 보상이 너무 대박인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티알렌티지 10개를 팔면 얼마를 벌 수 있다고 내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티알렌티 10개 하면 얼마를 벌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티알렌티 10개 하면 400만 원 넘게 벌죠.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막 초대돼서 오신 신규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옷가게에서 1,600만 원? 티알렌티 10개면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했던 거예요. 그럼 옷가게에서 1,600만 원 매출 올리고 400만 원의 마진을 볼 수 있나요? 순이익? 라고 했을 때 절대 못 보죠. 한 달 월세, 관리비에 온갖 잡비 다 나가면 한 2,500만 원 이상을 3천만 원 가까이 해야지 순이익 4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인건비. 그랬을 때 정말 우리 1,600만 원 티알렌티 10개하고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익이 정말 놀랍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했고 그때 또 한 번 제가 더 덧붙여서 얘기했던 거는 본인이 10개를 해서 400만 원을 벌지만 본인의 일대 파트너가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10개를 유통했을 때 400만 원이 또 나한테 소득이 들어온다. 800만 원이에요. 어때요?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존 같으면 400만 원에 더 추가 소득을 올리려면 10,000포인트 하는 파트너가 5명 또는 적어도 30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그 정도 소득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단 한 명만으로도 가능한 보상이 되었다. 지금 이 보상으로 뉴스키는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랬더니 무조건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하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이번 주에 또 오셨고 계속 오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나 보상을 많이 푸셨으면 진짜 술술술술 딱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딱 논리적으로 딱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장님이 또 활동을 하시고 신규 또 안 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굿뉴스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그리고 계신 꿈들이 엄청 커지고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 목표하신 건 어떻게 되세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도 DCSV 만을 하는 게 저한테도 목표거든요. 어, 리더라고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DCSV 만을 저는 목표하고 있고 또 저도
신규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1대 라인을 4개 라인을 완성해서 그들 또한 만 렉을 해서 저희 레퍼럴을 단단하게 더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요즘 가슴 뛰고요. 매일 보상을 푸는 게 가장 지금 행복한 요즘입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그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신구 사장님들이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뛰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말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비즈니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굿뉴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목표 달성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공지사항은요, 헬시 공지사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3 헬시 총괄 수석님이신 성영기 리더님 나오셔서요, 오늘 헬시 공지사항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3.3회씩 클럽 총괄수석 성영기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께 이번 주에 중요한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12월 3주차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요, 우리 몸을 깎아서 예쁘게 성형할 수 있는 바디 성형 갈바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3 헬시클럽에서 셀럽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신 컨설턴트시죠. 최혜경 강사님이 나오셔서 바디 성형 갈바닉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소비자가 되실 분, 사업자와 사업자가 되실 분들 모두 함께 참석하는 오늘의 3.3 헬시클럽 전체 미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기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제품이 감사하게도 오픈이 되었죠. 혈당 엣지를 가지고 또는 쉐이크를 가지고도 신규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연말에 약속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도 많지만 내가 다시 한번 몸을 바디 리셋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 3.3 헬시클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로 휴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월 1일도 새해 첫날로 휴강합니다. 대신 저희가 온라인 강의와 함께 미션을 재밌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테니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3 헬스클럽이 벌써 다음 해면 53기입니다. 2025년 1월은 53기로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아마 많이 신청을 받고 계시고 모집을 하고 계실 텐데요. 53기인 1월에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 휴일이기 때문에 1월 8일에 오픈합니다.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얘기 말씀드릴게요. 3.3 헬스클럽은 매월 오픈하는데 매월 첫째 주 평일인 수요일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인원 마감은요, 그 오픈하는 첫째 주 수요일에 해당 주의 일요일에 인원을 마감합니다. 이거 항상 잘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제품을 구매하시고 3.3 헬스클럽에 들어갈 때 몇 기로 들어가시면 되는지 우리 모든 리더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죠. 2024년 하반기 셀럽 11분이 곧 스튜디오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1월 4일 토요일에 합니다. 만약에 셀럽이 해당이 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예쁘게 아주 인상적으로 셀럽으로서 잘 찍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025년 상반기 셀럽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3.3 헬스클럽 미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아름다우신, 성영기 리더님이셨습니다. 바로 MC 원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C 원픽은요, 짜잔, 푸크림입니다. 어, 저희는요, 보통 이름에, 잘 보이시죠? 아이고. 이 이름에, 이 제품의 가치, 이 제품의 효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데요. 에포크 파이어 워커
릴렉싱 풋 크림이죠. 이 파이어 워커라는 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원주민 중에서 성년신날 이 불의를 걷는 의식을 하는 그런 원주민이 있는데요. 그때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요. 각질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해요. 피눈도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땀샘은 많아가지고 무좀, 이런 세균들 같은 게 잘 증식을 합니다. 이 발이라는 환경이.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면 좋은데요. 이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신경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좀 둔해져서, 이 발이 잘 다칠 수도 있고, 발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따뜻한 물에 매일 잘 씻으시고 건조시키세요. 그리고 발을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지 말고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을 잘 발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 관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풋크림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키는 발이 이렇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걸 담았습니다. 피부 질환도 예방해주고요. 살균, 항염, 순환, 그리고 천연 보습막도 형성해주고, 아, 세상에 발이 안티에이징이 됩니다. 발라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바르자마자 갑자기 발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발냄새 진짜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항균, 항염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이 작은 풋크림이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착한 제품이에요. 어차피 하는 소비, 어하소.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는 곳에서 이런 소비를 하면 너무 좋겠죠. 캡도, 저희 용기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팔릴 때마다 내가 이거를 풋크림을 발에 바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입니다. 적립이 되죠. 어저께 제가 한 장 정리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또 정리했습니다. 발크림인데 수면 양말 신는 것 같은 포근함이 있습니다. 발 시렵지 않게 하는 따뜻함이 있고요. 피곤함이 덜어집니다. 발냄새 안 나요. 바르면 바로 흡수되고 갑자기 10대의 발이 되는 놀라운 풋크림. 정말 정말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고 발을 안 씻으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정말 오래 가고 이런 무좀, 발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쓰시면 절대 다른 거 못 쓰십니다. 이게 저희 회원님 발 임상인데요. 저는 이벤트 루틴으로요. 이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다가요. 이제 오래되신 회원님들 가서 발 좀 줘보세요. 그러거든요. 양말 좀 벗어보세요. 그러면 발을 딱 잡고 살짝 각질 제거를 해줍니다. 드릉드릉. 이벤트로 해주는 거예요. 사실 풋크림이 중요하죠. 이분이 발 관리를 하셨는데도 발이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이걸로 드릉드릉 하면요. 발 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다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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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면 아유 풋크림을 잘 발라야 이런 일이 없죠. 발 관리 잘 하려면 풋크림을 잘 골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풋크림을 싹 발라주면 아까 제가 한 줄 정리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오늘 MC 원픽은 여기까지였고 오늘 성의도 미리 보기. 이거 하나만큼은 고수가 되자. 네, 뭐든 하나가 고수가 되면요, 나머지는 고수가 돼봤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의도 미리 보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네네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에서 최고의 시스템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메인 게스트 분은요, 다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으실 겁니다. 정원영. 힘이 솟으시죠? 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제일 진심을 담아서 청중에게 귀하고 귀한 것을 전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5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저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정원영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파마넥스 트레이너 정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11월에 이어서 이렇게 12월도 리더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1시간, 아니, 1시간이 아니죠.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교육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약 30분의 시간 동안 2025년 건강기능식품의 학 키워드, 그리고 하나 더 혈당 엣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번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혈당 엣지의 원료 수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속사정까지 오늘 이 30분 동안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025년 핫 키워드를 알려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크기를 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아주 고성장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숙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할 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연간 전년 대비 20% 성장, 30% 성장하지만 국가가 선진국으로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1%,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이제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카테고리 중에 대부분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률이 1%, 2%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들도 있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그 원료나 기능성 원료들의 성장률이 1%에서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죠. 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기인 시기, 그리고 1%에서 5%까지 성숙하는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멘탈 건강과 혈당입니다. 마치 뉴스키에서 자료를 낸 것처럼 진짜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멘탈 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성장률이 1%에서 5%, 홍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스트레스 시장이 전년 대비 291.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인지력 개선과 관련된 시장은 182%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저희가 마인드 360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마인드 360이 정말 빛을 보는 시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 2년 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뒤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이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인도 시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와 인지력과 관련된 멘탈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세 번째로 성장을 많이 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혈당인데요. 혈당도 1%에서 5% 정도 성장하는 이 평균적인 성장률에서 26.1%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든든해요. 멘탈, 그래서 2025년 핵심 건강기능식품 키워드는 멘탈 헬스 케어와 혈당 다이어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멘탈 헬스 케어는 우리 제품 마인드 360, 저는 마인드 360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견줄 수 없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마인드 360이 있고, 그리고 혈당 엣지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은 말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입 아플 정도로
가장 완벽한 TR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품은 이제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제품이 완벽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마케팅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은 회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리더님들도 사실 뉴스킨 코리아의 마케터시잖아요. 가장 큰 마케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마케팅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알아볼 게 뭐냐면, 우리가 윙스 보상으로 중요해진 게 뭐냐면 신규 고객 유치, 신규 고객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고객들은 멘탈 헬스케어나 혈당이나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지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고객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광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혹은 TV 홈쇼핑. 근데 맞아요.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그런 광고에서 거의 90% 정도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까요? 라고 했더니요. 혈당과 다이어트는요. TV 검색과 SNS가 TV 광고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TV 광고가요. 2009년 기준, 제가 왜냐하면 2009년에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9년 금액밖에 몰라요. 근데 2009년도에 와, TV에서 저 광고 나 알아 할 정도로 틀려면 2009년 기준으로 90억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정말 몇백억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몇백억을 들인 TV 광고보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혈당은 SNS나 인터넷 검색으로 더 많이 알아보더라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멘탈 헬스 케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접하느냐? 대부분 요 멘탈 헬스 케어는 TV 광고와 인터넷 검색의 퍼센테이지가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과 다이어트는 인터넷 검색과 SNS가 더 많고 멘탈 헬스 케어는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TV 광고를 안 해서 아쉬워요. 그거는 이제 옛말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TV 광고를 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다 연구에다가 쏟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우수한 이런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과 SNS는 이제 회사와 리더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이 정보는 2024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약 1년 동안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소셜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까라고 봤더니 여러분들 보시면 혈당과 스트레스와 다이어트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찾기 전까지는 인스타그램이 1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이어트는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혈당과 스트레스는요,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그가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왜 다이어트는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혈당과 스트레스는 왜 블로그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다이어트는 뭐가 중요하죠?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 재밌는 영상, 내가 먹기 전에, 먹기 후에 막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주세요, 릴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는 반면 혈당이나 스트레스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혈당이나 스트레스는 질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 검색과 교육적 내용과 신뢰감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해 공부를 하고 결국은 구매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인스타그램 하지 말고 블로그 하세요. 또는 블로그 하지 말고 인스타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인스타 하시면서 블로그도 하셔야 하고요. 블로그 하시면서 인스타그램도 하셔야 돼요. 혈당은 인스타그램이 별로 없다면서요?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2023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더 작았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확 늘어 혈당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스타그램이 결국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블로그로 들어오시니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5년 트레이닝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는 2024년과 동일한 교육의 형태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리더님들이 인스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블로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제품의 소개, 파마넥스에 대한 제품의 소개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자료는 사실은 이 말투와 어떤 그런 단어에 따라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혹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원료들도 최대한 제품과 연결하지 않고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SNS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혈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 다 외우신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계속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은 나쁜 걸까요? 혈당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혈당은 그냥 혈액 속의 당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혈당이 여기 안에 그림 안에 있는 초록색 선처럼 원래 혈당이란 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는 게 원래 혈당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선 폭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확 올라갔다가 내려치는 고혈당과 저혈당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겠지만 당 대사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 대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혈당이 왜 올라가고 혈당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맛있는 도넛을 먹었습니다. 자, 맛있는 도넛을 먹었어요. 그럼 이 도넛은 당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분해가 된 포도당은 혈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혈관은 도로예요. 고속도로, 국도 같은 도로기 때문에 이동시켜주는 통로지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뭔가 머무르면 무조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받기 위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세포 안으로 절대 혼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포 안으로 아무나 다 들어가면 우리는 1년도 못 살아요. 세포가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을 사실은 이렇게 열쇠를 문을 잠궈 놓고 있거든요. 그 열쇠를 주는 애가 뭐냐면 췌장이 포도당이 나왔네. 우리가 도넛을 먹자마자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포도당이 3개가 나왔네? 이러면서 인슐린 3개를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포 안으로 뿅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도넛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갔다가 혈당이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당대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얘 때문에 생겨요. 혈당 스파이크. 제가 아까 전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좀 생략하긴 했는데 연관 검색어에 혈당은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당은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요즘 잘 안 쓰지만 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노출이 잘 될 만큼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그야말로 스파이크 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똑같은데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 탈 때 갑자기 그 기차가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간 다음에 천천히 떨어져요? 아니면 쾅 하고 완전 바로 떨어져요? 쾅 하고 바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정말 그냥 정상 혈당도 아니고 고혈당으로 팍 갔다가 저혈당으로 팍 내리꽂는 그걸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신기하다. 혈당이 높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얘가 안 떨어지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 근데 왜 보통 혈당 수치보다 더 떨어지는 거지? 아니 왜 확 올라갔다가 왜 더 떨어지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식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도넛을 3개를 먹었어요. 도넛을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소장에서도 놀래요. 이 주인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엄청 많이 분해를 시켜요. 보통 3개씩 들어왔는데 9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췌장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뭐야? 맨 처음에 인슐린을 내요. 근데 뭐야 혈당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얘가 지금 보이세요? 뭐냐면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뭐냐면 일을 갑자기 많이 주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너무 당황하는 것처럼 췌장도 뭐야? 포도당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야, 못 세야겠다. 난 진짜 못 세야겠다. 에라이 모르겠다고 해서 췌장을 쫙 쥐어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개가 있으면 9개를 보내야 되는데 막 30개를 보내니까 혈당이 다른 거 먹을 때보다 확 내리치니까 뭐가 된다? 저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의 증상이 뭐냐면 졸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데 밥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혈당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졸려. 그러면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소화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야 돼요. 근데 힘이 왜 졸리냐? 그 이유는 저혈당 현상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다가 저혈당으로 확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상이 뭐냐면 공복감이 느껴지고 어지럽고 졸리고 힘이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부터 일을 집중 못한 직장인들 되게 많거든요. 그것이 그냥 저혈당 증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요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췌장 입장에서 보세요. 계속 도넛을 3개 먹고 4개 먹고 라면 5개, 6개 먹으면 췌장 입장에서는 계속 췌장을 쥐어짜야 되니까 췌장이 야 진짜 주인이 해도 너무한다.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사표를 써요. 그게 당뇨예요. 그리고 세포도 야 내가 아무리 포도당을 좋아하기로서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줘. 이렇게 돼서 얘도 안 받아들이는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췌장이 싫어하는 식사법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걸까 적게 먹는 걸까? 정답은 둘 다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해결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하루에 도넛을 3개, 한 번에 도넛을 3개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도넛을 1개 반으로 줄여. 그러면 응 알았어. 1개 반으로 줄일게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안 쉽지 않냐면 그게 의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먹었을 때 포도당이 장에서 혈액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낑낑대면서 막아주는 친구들이 멀버리 잎 추출물이고 이 멀버리 잎 추출물들은 약 40%가량의 탄수화물을 이렇게 꽉 잡고 야 니네 나가지 마. 지금 나가면 혈당 스파이크 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아주는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바나바잎 추출물이에요. 바나바잎 추출물은 얘를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넛이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막 얘네들이 막 혈관에서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췌장이 뭐라 그래요? 와, 주인이 또 시작했네? 또 도넛을 3개 먹어버렸어. 그런데 바나바가 췌장아,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포도당 중에 일부를 세포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인슐린을 조금만 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 신호를 주거든요. 그럼 췌장이 아,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멀버리 잎 추출물, 구화검, 바나바 잎 추출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경무에 시달린 췌장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밑에 신입 직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너무 많을 때 직원들을 밑에 뽑아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직원들의 역할을 건강기능식품이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장님이 저 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정원영 프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뽑아줄게. 이렇게 뽑아주고 일을 또 더 많이 줘요. 그러면 둘 다 사직. 그게 뭐냐면 멀버리 잎이랑 바나바를 믿고 더 먹으면 여기 사직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양을 지키면서 얘네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건강 정보였고요. 지금부터 듀얼케어 티아미 혈당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혈당 엣지는요, 어떻게 다른가요? 마이 엣지와 혈당 엣지의 차이점은 멀버리 추출 분말, 구화검 식이섬유, 기리 식이섬유가 마이 엣지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멀버리 추출 분말, 구화검 식이섬유, 기리는 뺐어요. 왜 뺐냐? 멀버리랑 구화검이랑 작용 기전이 겹쳐요. 겹쳐서 빼고 기전이 다른 바나바잎 추출물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녹차 추출물까지 함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속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강사님, 트레이너님, 왜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료 수급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뭐 바나바잎 때문에 그래요? 아니고요. 글로벌 원료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냐면 구화검이랑 멀버리 잎 추출물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소비자가 얘기하겠죠? 멀버리 잎 다른 데도 있던데? 다른 데도 있죠. 근데 멀버리가 종류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멀버리, 그러니까 이 열매의 잎을 사용하는 거예요. 열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매의 잎을 사용을 하는 건데 빨간색 열매가 있고 까만색 원료가 그 열매가 있고 흰색 원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검은색은 되게 많거든요. 검은색 되게 많은데 흰색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검은색에 붙어있는 잎이나 하얀색에 붙어있는 잎이나 똑같을 것 같죠? 달라요. 흰색 멀버리 잎만 제가 이거 참 진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기능성을 말 못하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하려면 하얀색 열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멀버리 잎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흰색이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멀버리를 재배하는 지역. 근데 이거는 또 제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려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이게 왜냐면 약간 저희도 글로벌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저희만의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시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흰 멀버리에 거기에 멀버리에 잎을 구해야 되니 얼마나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섭취량인가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파리를 아주 그냥 살짝 넣어서 톡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라 부르든지 말든지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려고, 리더님들을 화나게 하려고 원료를 작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흰색의 얘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멀버리 때문에 원료 수급이 어렵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0% 식물성 바나바잎 추출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원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래서 혈당 해지의 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하나 빠졌는데 녹차 추출물도 같이 지금 여기 있네요. 녹차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요. 얘 왜 들어가 있냐면 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거 건강정보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체지방이 많으면요. 그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을 들고 들어가도 세포가 안 들려 나 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에 기름 기마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지방을 빼셔야지
세포로 쏙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지방을 반드시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차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항산화 능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의 부담을 완전 낮췄어요. 사실은 녹차가 이거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카페인 함량을 0.5%로 맞춘 게 아니라 0.5%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파마닉스는 진짜 거의 엄청 제거를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혈당 엣지 포인트는 식후 혈당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억제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리더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강사님, 혹시 혈당 엣지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혈당 엣지는 약간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리더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화기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소화기로 막 이렇게 끄면 불이 잠잠해지죠. 그쵸? 그래서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런데 정말 집에 불이 난 것을 완전 불의 씨앗까지 완전 없애려면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 소방차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물탱크 소방차, 화학 소방차, 소방차, 특수 소방차 모르셨죠? 제가 지금 어제 이거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거 비율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물탱크 소방차? 그러니까 화학으로 화학 물질로 불을 꺼야 되는 불이 있고 물로 꺼야 되는 불이 있고 특수 소방차로 꺼야 되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 났는 데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급한 불은 혈당 엣지로 끄시고요. 정말 고객님 제대로 불을 끄고 싶으시다면 히알라인티와 티알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지구에서 제일 최고 맞죠? 네, 오늘 도움 되신 이야기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걸로 우리 내년 2025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리더 메시지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리더 메시지를 늘 전달해 주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리더 메시지 시간도 정말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트리버티의 황준표 리더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앞에 정원영 트레이너께서 해주신 그 내용에 조금 이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혈당 엣지 이렇게 받아서 뒷면에 보면 녹차 추출물 뒤에 중국산이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저렇게 짙은 글씨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확신이 조금 필요하죠.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 산지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 제1의 차 생산 지역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차를 생산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대충 써놓지는 않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그 차에 대한 상식에서는 최고라고 어떤 지역을 이 지역을 탁 꼽아서 이게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피그린이라고 하는 이 연구 성과가 2003년 4월 파셉 회의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파셉 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파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측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 MSG 아시죠? MSG가 막 논란이 되니까는 FDA에서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니네가 조사를 좀 해줘라고 맡긴 곳이 이 파셉입니다. 미국 실험생물학 협회이고요.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분당 차병원의 모 교수가 국제위원으로 선임되었다라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5명의 국제위원을 선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그런 이제 실험 생물학에 관련된 단체에서 여러 가지 녹차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탁 집어서 이 파마넥스의 이 티그린의 연구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정도라고 하면은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죠.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면 방금 이제 이 정원영 트레이너의 차트에 있었던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중국 후저우에서 재배한 원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 또 좀 어리둥절해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저우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보통 이제 뭐 항주의 녹차라든지 용정차, 뭐 그 푸얼차, 뭐 이런 거 보이차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지만은 후저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왜 최고의 녹차 산지인지에 대한 3가지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 그 후저우의 녹차 밭의 광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성이나 제주를 가보면은 밭의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평지에서 이렇게 기계로 체업을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기계로 체업이 불가능하고요. 일조량이 충분하면서도 안개가 많이 끼고 강수량도 많고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맞추어졌을 때 나오는데 전체적인 생태를 보세요.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한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거는 그 뉴스킨 대만 사이트에 있는 이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몇 개 지역 중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대만인데 뉴스킨 본사 사이트예요.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보니까는 유기질 토양을 함유하고 있는 특별한 토양에서 재배되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재배되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고품질의 차 나무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새 그림이 있죠. 여기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이런 천적들로 병충해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생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여기가 최고의 차 산지냐? 무조건 최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영양 성분이 충분하고 뭐 차의 향이라든지 뭐 유명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전하고 영양 성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환경이 일단 좋아야 되겠잖아요. 자, 전체 중국을 통틀어서 생태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이때 1회 생태 기념식을 한 곳이 바로 이 저장성 후저우시입니다. 지금 많은 뉴스캐너들이 블로그에 저장성과 후저우에서 생산합니다라는 표현을 적어놨는데 그 옛날에 본사에 썼던 표현인데 조금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절강성 안에 호주, 호스 호자를 쓴 후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지앙 후저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체 중국을 통틀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생태의 날을 지정한 2회 정도 되면은 이 생태 환경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이 조금 짐작이 가시죠. 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후적인 조건이 있고 차에 대한 기록이 책이 최초로 나온 것이 유구의 다경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도 차 좀 드신다는 분들은 그 책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집대성된 차에 대한 책이고 유구의 다경이기를 다 합니다.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은요. 이분이 어디서 이 책을 쓰고 연구를 했냐면 바로 이 후저우에서 했고요. 이분이 여기서 나는 차를 황제한테 추천을 해서 황제한테 약 900년의 역사 동안 공차, 차를 바칩니다. 가보면 대당 공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당나라의 차를 황제에게 진상하는 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천리 내에 차를 주업으로 하는 인구가 7에서 80%라는 70에서 80%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경작 재배 방법이나 재배 기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고 최고의 지역이라고 꼽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있겠죠. 여기 이제 유명한 차가 이 지역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항주의
용정차가 있죠. 서호 용정차가 있고, 그 다음에 소주, 수저우라고 하는 소주에 보면은 병라춘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중국 최고의 차들이에요. 그리고 꼽히는 게 이 안길백차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호주거든요. 후저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00g이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무려 775만 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한 명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이 제일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공식 성상에 선 곳도 바로 이 후저우예요. 그만큼 여기가 환경이 아주 뛰어나고 이 시진핑 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차도 바로 이 안길 백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차의 종류예요. 백차의 종류는 아니에요. 백차는 시들리기만 해서 위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백차라고 하고, 녹차는 살청 덕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얘는 특별히 좀 잎 자체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백차라고 하고 녹차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강성 호주라고 하는 것은 무려 900년 동안 황제를 위해서 차 생산을 했고, 이 다성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이렇게부터 차에 대한 문화를 정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가 최고냐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생태가 중국 최고라고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산림 녹화율이 70%를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 대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담양하고도 이렇게 뭐 자매도시 이런 것들이 결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생태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둘째는 지리적, 기후적으로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예전부터 이것을 재배했고, 차 문화의 어떤 굉장한 중심지로서 이 유구라는 사람이 여기서 다경을 쓰고 죽기도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재배적인, 기술적으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단순 이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성의도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황준표 리더님께서 진짜 저희가 고수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 또 마지막 그 리더 메시지로 도장을 꽉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선한 리더 메시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장님들 하나 선택하셨을 텐데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고수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랑연 라이브 여기까지이고요.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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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황준표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